안녕하세요. 드로잉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누드 크로키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펜으로 한 번에 그리는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렇게 그리면은 초보자분들 혹은 그림 어느 정도 그리는 분들이라도 자유스럽게는 그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림이 부정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 중인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한 번씩 그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은 스케치를 그리고 그 위에 선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틀린 부분들은 뭐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그리되 조금 더 부담 없이 그리는 그런 방식을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그리지 못하는가? 훈련이 덜 되어서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케치를 엄청 정성스럽게 하고, 거기에 또 엄청 정성스럽게 라인을 따고 이러다 보면은 그림 그릴 수 있는 개수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되고, 그렇게 한정이 되면은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중간적인 작업 과정으로 작업을 오늘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리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담은 없었지만, 또 결과는 또 예상한 것과 많이 다른 점도 있었어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스케치를 해준 후 한번 전체적으로 지워서 색연필 채색할 때 쓰는 스케치 수준으로 스케치 자국을 조금 남겨주고, 그 위에 라인을 다시 한번 따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깔끔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라인을 따기 위해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연필로 스케치를 할 때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분 크로키다, 2분 크로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우개도 마음껏 쓰고, 크로키긴 한데 이제 지우개도 쓰고 하는 거죠. 뭐 약간 모순적이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은 크로키 연습도 한번 하는 거고, 하지만 또 스케치를 위해, 깔끔한 그림을 위해서 또 필요하면은 지우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대상을 두 번 정도 그리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 그리는 효과가 있고, 그냥 크로키라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크로키라는 어떤 틀에 매여서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훈련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키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선 따는 법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크로키에서 크로키 혹은 뭐 스케치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또 정밀하게 라인을 따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뭐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카나 뭐 어떤 면을 칠할 수 있는, 페인팅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림의 제일 강한 부분, 머리카락이나 음영 부분들을 찍어주고, 그리고 중간 톤 부분을 한번 또 칠해보고, 또 약간 정말 살짝 양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살짝 칠해보면서, 또 빛에 대해서, 덩어리에 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그림을 그리는 훈련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림에 재미를 붙이고 뭐 하는 그러는 방식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 선으로도 그려보고, 뭐 어떻게 되든 완성해보고, 뭐 좋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뭐 이러면은 즐겁게 드로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즐겁게 드로잉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좋은 작품을 남기고, 낙서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작품을 남기고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마냥 그런 식의 드로잉을 하기보다는 어떤 결과물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드로잉으로, 드로잉 연습법이 되어야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 방법을 뭐 이게 원래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뭐 나중에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스케치하고 뭐 거기서 라인 따고 하는 건 다 똑같겠지만, 요건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를 좀 익히고, 해부학이라기보다는 인체에 대해서 익히고 하는 중간 과정을 조금 부담 없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것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한 번에 그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예전에라도 10수년 전에라도 몇 년 전에라도 공부가 되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조금 취향이 맞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그림을 막 배우시려는 분들도 그렇게만 막 해서 놔두면은 뭐 거의 의미 없는 어떤 낙서 수준의 무엇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연필 자국을 많이 지워주고 라인을 따가면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죠. 옆에다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죠. 게다가 양감을 책으로 뭐 마카나 뭐 간편한 도구로 다시 한번 칠해주면서 빛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벌써 결과물이 그냥 막 빨리 그리든 늦게 그리든 간에 막 쌓아놓은 그림보다 자기한테 얻을 것도 더 많아지고, 두 번, 2.5번 정도 훈련을 한 물리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그리면 뭔가를 얻을 수 있나? 그냥 손으로만 했을 때보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런 접근이 괜찮지 않나 해서 이 방법으로 그려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그리고 있는 그림은 크로키 카페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의 특징은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져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진 촬영, 인물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지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감을 나타내고 중간 톤도 색칠해주고 어두운 부분도 표시해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크로키 어떤 외곽을 찾고 형태를 찾는 부분에서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키 카페에 있는 사진처럼, 동영상이죠. 사진처럼 전체가 좀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최대한 덜 보이는 그런 영상과 사진을 참고해야 크로키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더 쉽게 그릴 수 있죠. 만약에 사진이 있는데 완전히 섀도우가 까맣게 되지 않은 그런 사진인데 조금 보기 힘들다, 그러면은 사진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 편집 도구에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고쳐주고 너무 밝은 부분은 약하게 해서 대비가 좀 적게 한 사진으로 컬러를 변경을 해서 고쳐서 그렇게 해서 보고 그리면은 훨씬 그냥 원래 이제 사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크로키 보고 그릴 때 용도로 좋은 그런 사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사진 원본을 하나 그대로 놔두고 다른 한 사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밝게 해갖고 스케치를 하거나 크로키나 드로잉을 할 때 쓰고, 뭐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라고 하면은 원본 사진을 보고 컬러링의 레퍼런스로 찾는 거죠. 원본 사진을 그대로 그냥 밝게만 해서 그걸 또 컬러링을 적용하면은 조금 안 좋고, 원래 사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참고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두 장의 대비가 다른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흑백으로 정밀 묘사 같은 걸 한다, 드로잉을 한다 할 때는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변경해서 미리 원하는 어떤 컨트라스트를 찾아서 조절을 해서 흑백 사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잘 나온 흑백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좋겠죠. 예, 그게 이제 사소한 약간의 준비의 차이겠죠. 그리고 일단 그 모델 사진을 고를 때, 누드 크로키를 많이 안 해보셨다면은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의 종류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남자는 좀 피하고, 여자 모델을 선택하는데 너무 마르지 않고 너무 근육질이 아닌 약간 살집이 있는 정도의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육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덮여 있고 선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려야 될 선이 최소한으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 오히려 수월하고요. 자기가 봐도 이쁘고 호감이 가는 그런 모델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도 모델이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도 있지만 조금 더 안 좋게 나와 버리는데, 그래도 모델이 원래 모습이 이렇게 매력 있는 모습이라면은 뭐 그게 얼굴이 됐든 바디 쉐입이 됐든 매력 있는 모습이라면은 그릴 때 좀 더 기분 좋게 즐겁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름다운 거, 보기 좋은 거를 기본적으로, 뭐 다른 것도 그리긴 그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리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선택해서, 기왕이면은 그런 모델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다양한 것은 당연히 나중에 차차 그려봐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 없이 바로 그릴 때 힘이 드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스케치북, 조그만 스케치북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상태, 저런 상태, 그러니까 필기구와 손이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려야 될 밑에 쪽, 뭐 아래에서 위로 그리면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힘드니까 위에서 아래 혹은 중앙에서 뭐 이렇게 퍼져나갈 때 필기구를 쥔 손이 우리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 없이 바로 그리는 케이스가, 뭐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리거나 드로잉 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우리가 여행 스케치, 조그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스케치 없이 그리죠. 그리는데 어찌됐든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또 생각해봐도, 저도 역시 다시 그리는 초보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손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그려야 될 방향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 스케치 없이 그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스케치를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도 한번 시도해보고, 뭐 옛날 데생하거나 그럴 때는 어차피 비례도 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없는데, 뭐 예를 들자면 데생할 때 뭐 연필을 길게 쥐고 뭐 어깨를 움직여서 큰 선을 그리고 뭐 거기에서 비례를 정확하게 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해받지 않고 긴 선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였으니까, 뭐 데생하거나 뭐 입시미술로 할 때 같은 경우에 뭐 근데 취미로 할 때는 덜 정확해도 되지만 뭐 그냥 예, 덜 정확해도 되죠. 근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도 뭐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많은 그 그림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조언을 해주는 분들 중에 거의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죠. 뭐 편하게 그려라, 틀려도 괜찮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저는 뭐 물론 그렇게 그리다 보면 잘 그려질 거니까 네가 마음 편하게 먹고 많이 즐기기만 하다 보면은 잘 될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려라 라는 좋은 뜻인 거는 분명히 아는데, 저는 그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궁극적으로 제 기준으로는 편하게 그리면 좋죠. 근데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잘 그리게 되고 싶은 기준이 적어도 우리가 보는 뭐 일반적인 만화가로 쳤을 때 만화가 프로 데뷔한 만화가 정도의 비슷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거기에 한 70%, 50% 정도 실력을 원할 거예요. 아니 뭐 어찌됐든 잘 그리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릴렉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분명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고 그다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첫날이고 일주일 그림을 배운 게 아니라면은, 아니 첫날이 아니고 며칠 맘 편히 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뭐랄까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결과를 내고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길이죠. 어찌됐든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데 그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거는 오락을 하는 것과 같죠. 오락을 즐기는 것과 같죠. 엔터테인먼트죠. 그냥. 근데 뭐 배드민턴을 배운다, 뭐 테니스를 배운다 해도 거기에서 승부욕이 생기게 돼 있고 누구라도 그냥 즐기기만 한다고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그 등산을 한다면 체력 증진을 꿈꾼다든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헬스를 한다 그러면 뭐 몸짱이 되길 원하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그냥 즐겁게 틀려도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 초보자들이 그린베이로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다지 좋은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림 그리는 게 힘들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네가 하루에 1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2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이가 보일 거고 그 차이는 네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을 거다. 이 정도의 조언을 해주고 어떤 뭐 이게 대단한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배우고자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려면은 각오랄까? 뭐 다짐이랄까?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 뭐 한 명이라도 더 학원생 유치해야 되는 학원 원장이나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그림 유튜버인데 초보자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들을 좀 해야 되니까 강좌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많은 유튜버나 선생님들도 또 솔직하게 이거 힘든 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쪽에 속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야 이게 즐기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그림 유튜버들을 이렇게 둘러봐도 뭐 나쁜 뜻은 없지만 다들 제가 봤을 때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그림을 배워서 프로는 아니어도 이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뭐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저 사람 그림 좀 그리는 사람이네, 저 사람 그림 잘 그리더라. 그리고 뭐 재능 같은 것 따위는 저는 믿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한 2년 정도 1년 정도를 해도 그러니까 전체 다를 그린다는 건 어떤 장르에 상관없이 뭐 인물과 배경 뭐 메카닉 계열 이런 거를 다 잘 그릴 수도 없어요. 한 2년을 투자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제로에서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림 그린 사람 배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일반인에서 2년 정도 배운 사람인데도 그 상태를 자기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이거저거 다 해봤고 시간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투자했고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차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도 그 투자된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그 갭이 있단 말이죠. 그 갭 때문에 뭐 미대를 나왔든 뭐 어찌됐든 그림 그리는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좀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메카닉 계열을 좀 더 잘 그리고 하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훈련 시간에 의해서 생기는 차이이기도 하고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기가 좋아해서 혹은 관심이 있어서 많이 투자했던 그 분야를 조금 더 잘 그리는 거죠. 뭐 오늘 봤던 어느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답은 딱 그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에서도 정답은 누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크로키를 많이 그리면 크로키를 잘 그리게 되고 인물을 그리면 인물을 잘 그리게 되고 풍경화를 그리면 풍경화를 잘 그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고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크로키 연습만 죽어라 하면은 크로키 계열의 그림을 잘 그리게 돼요. 크로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만화를 맨날 그리면 만화를 잘 그리게 되겠죠. 풍경을 잘 그리면 그러니까 이게 계열이 아니라 그 분야의 어떤 뭐랄까 정형화된 어떤 그림들을 잘 그린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균형 잡히게 그려야 어떤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림을 이거저거 좀 잘 그리게 됐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균형을 잘 잡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그 조건을 잘 이해해
해야 된다는 거죠. 입시 미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입시 미술에 맞는 그쪽에 관한 거를 그 제한된 시간,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입시 미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통과해서 뭐 미래 진학을 해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더 빠르게 가고 싶다라는 어떤 계획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계획이 없으면은 루즈해지고, 루즈해지면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좀 남는 시간에 그림 그려야지 하면은, 저도 똑같았어요. 그림 그려야지 하면 뭘 그려?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뭐 끄적거리다 끝나는 거죠. 필요 없는 뭐 선연습 같지도 않은 어떤 무언가를 하다 끝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는 지금 제가 하는 걸 예를 들자면, 하루는 사람 한번 그리고, 다음 날은 동물 한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떤 잡동사니들을 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배경을 한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야 되겠다. 그린 거 또 그리든, 뭐 새로운 걸 계속 자료를 찾아서 그리든, 뭐 괜찮은 자료 사이트를 찾아서 그리든, 아니면 뭐 남는 시간에 뭐 핀터레스트나 어디 그림들 볼 수 있는 곳에서 구경하다가 좋은 그림들 모아 놓아서 그걸 보고 그리든, 어찌됐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지 않는다면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운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근육이 생겨?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바란다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길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운동하면 근육 생기듯이 누구나 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 사람마다 개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갈 수 있다 이거죠. 등산 많이 하면 남들보다 등산 잘하겠죠. 다리에, 종아리에 근육도 많이 생기고 하체도 튼튼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미술은 예술과 감상적인 어떤 그런 분야인 건 맞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기술은 기술이면서 물리적인 거고, 그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 노력은 둘째치고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이제 그림 좀 그려봐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이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앞으로의 이걸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 상당히 긴, 왜냐면 아직 만족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다른 것도 못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갑자기 절망감이 밀려오네요. 저도 즐기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눈앞에 보이죠. 직장 다녀와서 남는 시간에 좀 TV도 좀 보고 뭐뭐 하고 2시간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운동 다니는 것처럼.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걸로 어떤 제 2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만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뒤로는 그냥 그리는 거 보실게요.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도 아마 5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